이런 가운데 또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인 위성정당들과 더불어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목표했던 비례 열석도 가능할까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쪽에 비례대표 투표율을 합치면 38%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군소정당 입지들이 더 줄었기 때문에 범민주당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득표율이 40%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그것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 범민주당의 지지 표밭이 어느 정도로 갈리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는 건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한 20% 정도 비례대표를 득표를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10석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현재 여론조사나 여러 추이를 보면 20% 득표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남아있는 변수가,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을 두고만 볼 것이냐.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만남, 회동 이런 것 자체는 양당 간의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은 넓게 터놓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조국 혁신당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일정한 양해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빠져나가서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득표율이 더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체면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보면은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여러 친명 성향의 의원들도 나서서 그래도 조국 혁신당보다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민주당 내에서 표단속 차원에서 작동을 하게 될 것으로 또 보이고, 그리고 막판에 남아있는 한 가지 변수는 의외로 투표를 하시러 가는 시민들이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않고 일단 투표장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보다는 더불어민주연합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투표의 막판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20% 선에서 이제 진동을 하는, 10석 선에서 진동을 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3지대에서는요.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약진하는 모습을 두고 당 안팎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개혁신당 쪽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온, 즉 똘똘한 제3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구하고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성 지지층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을 동원의 대상 삼아서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끝없이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지만요. 20대 청년층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없습니다.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없다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은 박상기 의원님, 청년들이 외면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공정과 상식의 반대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30대 그 자녀가 있지만 조국혁신당 얘기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0이 나왔다는 건 충격적이에요. 또 하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지금 2년형의 법률적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 판단이 틀렸다고 파기환송이 나오지 않으면 이분은 2년형의 어쨌든 그 판단을 받아서 국회의사당이 아닌 곳에 가 계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 이분 1심에서 3년 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표주자 2명이 의사당이 아닌 곳으로 가게 돼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도 발의했잖아요. 조국 황운하 금지법. 이 법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상 초유, 전무후무할 피의자 리스트를 지금 비례대표 명단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물론 조국 그 대표에게 광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열렬히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찍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중도 유권자들이 과연 이 정당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컨벤션이 좀 빠지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컨벤션 효과가 빠지면서 지금
고전을 하는 거거든요. 조국도 제가 볼 때는 조국당도 일정 부분 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연착륙시킬 거냐. 그리고 중도 유권자들이 과연 두 유력 후보 비례대표 명단에 있는 분들이 국회의사당 가는 게 아니네. 이렇게 네.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